반갑습니다. 성재준입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재명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하지 않고 전전긍긍할 것 같습니다만, 뭐 우리 입장에서는 개꿀잼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입을 다물고 있었던 이화영이가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그렇게 갑작스럽게 심경의 변화가 뭐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 깨우쳤다라는 게 아니죠. 검찰 측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를 했고, 결정적인 증언까지도 확보했기 때문에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화영이 또한 입장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인데, 이화영을 지금 입장을 바꾼 게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입을 열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헐레벌떡 이화영조차도 이재명의 측근이 아니다라고 우길 수는 없다 보니까 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 이제 또 희한한 언론 플레이까지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게 이화영이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입을 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제 김만배나 그리고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하는 사람은 이 정진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화영이가 지금 정진상 이름까지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이가 어떤 차원에서 정진상 이름을 얘기했는지 그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정진상 같은 경우는 정말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대북 사업과 관련된 것도 정진상에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백현동, 대장동 이런 것들 또한 마찬가지로 정진상과 연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검찰이 또 백현동의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정바울 민간 업체였죠, 그렇죠? 개발업자. 그 정바울 씨의 증언까지도 확보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정바울 씨의 입에서도 정진상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 봐야 되는 거는 이화영의 입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정진상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지, 그리고 정바울 백현동 사업에서는 어떤 맥락에서 이 정진상의 이름이 거론이 됐는지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화영 씨가 지금 대북 사업에 대해 가지고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쌍방울 대북 송금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지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재판에서는 이화영 씨 측에서 증인 선서까지 하고요. 그러한 다음에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였습니까? 대북 사업에 내가 뭔가 관여한 적이 있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었고, 크게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측면. 그러니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대북 사업과 이재명이 방북을 하는데 그 들어갔던 비용을 김성태가 대신 다라는 거, 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이화영이가 재판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 지금 밝힌 바에 따르면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는 이미 이화영이가 뭘 했다라는 거예요. 대북 송금 비용을 자기가 이제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라는 내용까지도 진술을 했다라는 거죠. 이 비용이 지금 300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300만 달러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특가법 같은 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1억만 넘더라도 무기징역이 선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만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뭐 30억 정도가 넘는 거니까 이 진짜로 뭐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재명 아저씨는 적어도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는 이 사회에서 못 만나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중요한 이제 증언이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대표적인 민주당의 반응이죠. 검찰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대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생전 거의 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화영의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등장해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에 띄는 거는 요거는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화영의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이화영이 이재명과 같은 입장에 있었을 때는 거의 뭐 단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가 심지어 이제 그 이화영이가 법인카드를 쓰게 해줬다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른 여성입니다. 뭐 주말에 같이 뭐 등산복 입고 등산을 가기도 했고 뭐 미장에 같이 오게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 사람까지도 재판에 나와가지고 내가 다 잘못한 것이오, 이화영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도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화영이가 이재명한테 등을 돌리는 이 순간에 이 아내라고 하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뭐 처음에는 아내도 없는 줄 알았어요. 이혼한 줄 알았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등장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지금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남편이 구속이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아니라 이재명한테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 것이다. 참으로 개딸다운 면모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이 하다가 이제는 이화영의 아내까지 가족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죠. 근데 뭐 그렇다라 그래서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너무 뻔한 스토리다 보니까 별 이제 맥락이 영향가가 없는 그런 뭐 모습일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화영이 입을 열기 시작했기 때문에 김용과 정진상 두 사람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일까라는 것인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화영
이화영이가 정진상이라고 하는 이름을 재판에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언급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독자 방북을 하는데 누구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예요? 정진상의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법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그때가 이제 어떤 시기였냐? 문재인 정부가 대북 사업이 망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을 당시에요.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뭐 한반도 뭐 평화 프로세스인가 뭐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한반도 운전자론 뭐 이딴 것이 이제 무너지고 있을 그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정진상의 요구로 이재명이가 독자 방북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화영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북하는데 비용이 들 텐데 그 비용은 누가 내줬다라는 거예요? 김성태가 내줬다라는 것이고, 김성태가 그렇게 돈을 대신 내줄 겁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누구한테까지 보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재명한테 보고를 했다라는 거. 완벽하게 지금 스토리가 다 쌓여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돈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제3자 뇌물죄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성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 대가로 이제 뭐 쌍방울 같은 경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뭐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이고, 이렇게 돈을 받았을 때 그 목적은 또 뭐였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이제 정진상의 요구처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사업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이참에 우리가 북한에 대한 이슈를 점령해가지고 대선 후보로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까지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진짜 제3자 뇌물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만 이화영이 이렇게 쏙쏙 뽑아가지고 얘기해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신빙성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었냐면은 정무회의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무회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일 당시에 다른 사람들을 다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15명 정도만,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했을 때 최측근 중에 측근이라고 하는 검증이 다 끝난 15명만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회의 같은 걸 했었는데, 이게 이제 언제 회의를 했는지 날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회의록이 됐거나 회의 내용이 됐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도 자료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비밀스러운 어떤 회의에서 나왔던 얘기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이화영이가 진술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만 하더라도 이 대북 문제에 대해 가지고 팔리지도 않을 그런 소설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을지 너무 잘 팔리고 있어요. 뭐 베스트셀러로 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화영의 입에서 구체적으로 정진상이라고 하는 세 글자까지 나왔기 때문에 정진상의 이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압박을 느껴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백현동. 그리고 그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증언 또한 마찬가지로 압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백현동 로비스트 200억을 요구했다. 저기서 이제 로비스트가 김인섭이라고 하는 허가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김인섭이가 200억을 자기한테 요구를 했는데 절반은 이재명, 정진상의 몫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김인섭이가 자기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김 전 대표가 50%는 본인의 것이고 나머지 50%는 두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두 사람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김인섭이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바울 씨 입장에서 보기에는 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당연히 이재명이랑 정진상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자기가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백현동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식품연구원 그 부지를 갖다가 4단계나 용도 상향을 해주는 거. 이거는 뭐 거의 뭐 기적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안 됐던 게 김인섭이가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이제 몇 개월 만에 그게 승인이 떨어졌다라는 거, 그런 식의 어떤 특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임대 부지로 써야 되는 거, 그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성남시에서 많이 낮춰져가지고 민간 개발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 가지 이제 특혜가 있었는데, 이 모든 특혜가 김인섭 말 혼자만 믿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인섭이 뒤에 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렇죠. 실무자,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과 이재명 두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그래야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정바울 씨 같은 경우는 백현동 사업을 통해서 3천억 가까이 되는 개발 이익을 누렸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김인섭한테 200억을 주겠다라고 약정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김인섭이 혼자만을 믿고 200억을 준다? 택도 없는 소린 것이고, 절반은 김인섭의 몫이다라고 해도 나머지 절반이 누구누구한테 간다라는 거, 이재명과 정진상한테 간다라는 얘기를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현동 개발이 됐거나 이제 대북 사업이 됐거나 계속해가지고 정진상이라고 하는 세 글자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진상이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쯤 되니까 이제 우리가 정리가 좀 되는 거겠죠.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했었던 그 제호
이유도 또한 마찬가지로 왜 그렇게 김용과 정진상한테 찾아가가지고 뭐 사실상 뭐 가이드를 하다시피 그렇게 면회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를 이제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입을 열게 된다면 사실상 이재명이가 끝이 난다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에서 두 사람의 입을 철저하게 막고 싶을 텐데 이화영이가 입을 연 순간 두 사람이 입을 닫고 있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총선 전에 이재명이가 구속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 보이네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